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투자 에너빌리티가 1%대 지금 밀리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52주 신고가 돌파는 나왔고,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대법원 이 관세 위헌 판결까지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잠깐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세가 이제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한 5개는 지금 추가로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존과 동일한 이 상호 관세를 비슷하게 유지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바뀐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이 관세 폭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자제를 시켜줄 수 있는 뭐 태클을 좀 걸었다. 좀 요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번 관세 판결로 뭐 1,400개 정도, 1,500개에 가까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관세 소송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환급해줄 생각은 아예 없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 소송 가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거의 소송 결과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일본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일본도 이 위헌 판결 나왔지만은 대미 투자 그대로 5,500억 달러 강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는 거고,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대로 간다. 그래서 관세 상관없이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저는 투자 에너빌리티 여기서 10만 원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앞에 있는 물량 다 소화를 끝내놨고, 지금 여기서 다시 소화 끝내놓고 관세 때문에 지금 다시 좀 빠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원전이나 가스터빈이나 아니면은 뭐 전력기기 같은 이런 에너지 분야, 그리고 뭐 방산도 있죠. 그리고 뭐 조선 분야도 있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많이 있는데, 나름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탑 수준에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에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잖아요. 이 강점이 더 부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 블록화돼 있잖아요. 국가들이 다 강점들이 다 다른데 나라마다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이 소프트웨어 이쪽이 아니라 지금 실물 자산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특히 이 강점을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강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브라질 추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폭락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폭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상자산에 대한 시대가 이제 저물고 실물 자산에 대한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I든 피지컬 AI든 자율주행이든 뭐든 일단 로봇이든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가파라질수록 전력과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관세 가지고 지금 더 이 난리를 친다라고 했을 때 AI가 이 발전이 후퇴될 일은 없겠죠. 전력 공급이 필요하던 게 없어지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관세 때문에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고, 어떻게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I 투자를 더 확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력은 무조건적으로 필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기업이든 국가든 이게 한 번 도태되고 못 따라가면요, 다시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도 미국 관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장단은 맞춰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필요한 거 끌어다가 AI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유동성이 지금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 강세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의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입으면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률 1위잖아요.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뭐 6,000포인트 간다, 7,000포인트 간다, 8,000포인트 간다, 오늘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 우리가 뭐 몇 포인트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안 바뀌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관련된 기업들을 굳이 먼저 내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오늘도 보면 투자 에너빌리티도 조정을 받고 있고,
있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자 어때요? 자 코스피가 5,931포인트 찍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6,000을 눈앞에 두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도 흐름이요. 어때요? 자, 지금 20만 원 눈앞에 두고 어때요? 19만 7,600원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20만 원 돌파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 윗꼬리 달고 자,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정의 명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지금 수십 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관세, 그죠? 인플레이션, 물가, 이란 전쟁도 있고 AI 거품이다, AI 공포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 앞두고 고점 찍고 다시 빠지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 봤을 때 거의 1%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볼까요? 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6%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음봉, 지금 코스닥도 다 음봉 전환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조정에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조정이 왔을 때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겠지만은 다시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한정 계속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에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다음은 저는 이제 원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병목은 이게 전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미투자 협력을 자,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의 원전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웨스팅하우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기업은요 전략적인 협력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건설하는 AP1000 노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형 APR1400 노형. 자, 이게 지금 뿌리가 같죠. 거기에 원자로 들어가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제작하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시공은 누가요? 현대건설이 하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주가가 강세인 이유인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좋았습니다. 보세요. 현대건설. 자, 잘 안 써지는데 현대건설 그죠? 자, 현대건설은 오늘도 신고가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14만 3천 원까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세 에너빌리티만 지금 올라가다가 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목표라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증된 최적의 방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미 8개에서 10개에 대한 원전 건설 발표가 나왔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이걸 일회성으로 이 프로젝트를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엮어서 연속해서 발주를 여러 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내겠다. 그래서 원전 표준화를 만들어서 반복 수행을 하면 가격과 공기를 안정화시킨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 계획이란 말이요. 그럼 이렇게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고 공기는 짧아지면서 원전 건설이 진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지금 이 두세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자, 미국이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두세 에너빌리티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혼자 못 하잖아요. 함께 수행을 해 나갈 파트너들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을 지금 이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맞는 조건은 일단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일단은 많이 만들어 봤어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해외 건설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자, 공산국 가면 안 되겠죠. 우방국, 동맹국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5가지 조건에 충족을 시키는 합당한 국가는 우리나라 한국이 자, 유일하고 지금 이 미국 원전 건설 수행 체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자, 우리나라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건데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982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원전 건설 참여를 했습니다. 40년 이상 누적된 경험이 있죠. 많이 했고 잘했고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해외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우리나라 첫 원전 수출 때도 아랍에미레이트 주기기 전량 공급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해외 공급 인력 있죠. 거기다가 우방국 그죠?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란 말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 주기기 수십 기 이상 글로벌 납품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글로벌적으로 인증을 받고 검증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로라든가 증기발생기라든가 터빈 발전기 여기에다가 시공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지금 이 기업은요, 글로벌에서도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심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같이 전략적인 협력 관계인데,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지금 단일 노형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AP 첫 노형. 여기에 주기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원전 건설에 있어가지고 가장 바꿀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체가 안 돼요. 다른 거는 시공 다른 데서 뭐 할 수가 있겠죠. 현대건설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 삼성 중공업이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대체할 수 있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대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핵심 기업이고 지금 글로벌 원전 산업 관련해 가지고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더 싸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제 강점이잖아요. 유일한 해법이 바로 자 요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자 점점 더 자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전 쪽이 밸류 체인이 굉장히 폐쇄적이라 굉장히 소수의 지금 이런 건설된 기업들이 정말 이 수혜를 집중적으로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게 대미 투자도 우리가 1호 산업이 이제 원전 산업으로 자 이제 한번 뚫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속 먹는 겁니다. 왜냐면 원전 건설 미국의 초기 모델을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수백 기를 같은 이런 모델로 같이 계속해서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 건설이 늘어나면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따라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 1, 2년 뭐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죠. 한번 가면은 이게 거의 뭐 10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져. 어차피 앞에 있는 매물대 다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여기 있는 물량 여기까지 10만 원 미만에 있는 매물대는 소화가 다 끝났다. 여기는 지금 거의 1%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가파른 상승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중간에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던 것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이미 반도체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쪽이랑 그 다음에 이 실물 자산 쪽으로 수급이 관심이 좀 많이 옮겨지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라늄 쇼티지부터 해서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또 뭘 얘기했냐면 석탄 산업을 지금 지원하고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단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석탄주 사라는 게 아니고요. 석탄주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가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런 흐름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시총을 인정을 해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 강세장에서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조정인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 조정인지 아니면 더 대응을 해야 되는 조정인지 이런 거 잘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크게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뭐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죠. 예전에 7만 원, 8만 원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은 고평가이든 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수급은 들어온다. 그래서 수급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보면 한번 볼까요? 최근까지도 외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자, 외인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먹으려면은 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건 이제 상상력도 좀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 또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홀딩력도 필요한 거고 이걸 비중 있게 좀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베팅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이 다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주가에 대한 확신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해하기 쉽게끔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트리거들 여러분들 모든 거 계속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 절대적인 이런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런 일정들,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조정 나오면은 여러분들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이 수익을 최대한 좀 극대화하시기를 이 정말 진심으로 이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제 채널이, 이 주잘남TV 채널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은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월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